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7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7월 17일 아침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15일 오후 시간에 제가 일정을 갖다가 녹화를 갖다가 지금 하는데 밖에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비가 지금 오후 시간인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7월 17일에도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말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명언은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 개인적으로 20대 때, 10대 때 상당히 나폴레옹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도 많이 했었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기도 했었는데 말년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고, 관련해서 저는 희망보다는 저는 긍정과 감사를 갖다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원래부터 긍정의 아이콘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이고 또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역시도 이제 긍정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또 주변에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냥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이 말로 그냥 그러니까 뱉으십시오.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뱉으시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는 지인분께서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제 지인분께서는 이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세요. 이 청개구리가, 저도 청개구리를 정말 얼마 만에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를 피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개구리를 갖다가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짤막하게 청개구리의 뒷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참, 청개구리가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KB경영연구소의 부동산 연구팀 손은경님과 정종훈님께서 이렇게 KB금융지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경제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감사스마일 TV를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림까지 설정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제가 그분들께 드릴 건 없고요. 또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들에게 이제 저에게 이제 멤버십 회원이 되시게 되면 저에게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멤버십 회원들도 조금 가입이 좀 늘었는데 엊그제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애로사항과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궁금증을 갖다가 물어오셨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멤버십 회원께는 제가 시간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감사스마일 찐팬 희망하신 분들은 한 달에 4,900원입니다. 네, 커피 한 잔 값이기 때문에 꼭 멤버십 회원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든든하게 언제라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조언이라든지 또 상담을 갖다 희망하신 분들이 지금보다는 감사스마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해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명이 넘어가면, 10분이 넘어가면 이제 꾸준하게 이제 멤버십 회원들 동영상도 지금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전화 상담이라든지 대면 상담도 이렇게 해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주요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살펴드리면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갖다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크게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라든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공급 기반 확충,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나뉘었는데 일단은 대출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의무 보증, 책임 중개, 임대차 3법을 갖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시장 하반기에 역전세 난이 지금 많이 지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하반기에 역전세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지원 확대는 부담을 완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갈 것 같고요. 지원 확대라든지 여기 보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작년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해 나갈 거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요. 또 지원 확대는 디딤돌이라든지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추가 공급을 계속해서 나갈 것 같고요. 신혼부부 대상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지금 완화를 해 나갈 거라고 지금 밝혔는데, 지금 현재는 7천만 원인데 8,500만 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6천만 원인데 7,500만 원으로 상향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주거비 부담 완화도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공급 기반 확충에 대해서 임대 공급 활성이라든지 정비 사업 촉진이라든지 분양 확대, 신규 택지 공급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드립니다. 왜냐면 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수가 있는 여건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3기 신도시에 이제 임대를 해 나가고 또 선택형이라든지 일반형을 분양해 나가는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년이 걸리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일단 확충해 나가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실거주 의무 폐지 조속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야당의 반대로 이건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내년 4월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있을 내년 4월 총선을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 나가려고 부동산 정책을 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국회에 통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에서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제 이걸 조금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올 전반기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지금 주택 관련해가지고 주택 자금 대출로 많이 지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뭐 증가를 했는지 뭐 감소를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택담보대출로 해서는 가계부채로 어느 정도는 상승해 나가고 있다, 상승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 좀 드리고요. 부동산 PF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PF가 완화가 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주택 공급이 그렇게까지 수도권에서 많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사를 하는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부는 이제 근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및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지금 목적이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세입자 태거에 관해 가지고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 같고요. 그다음 DSR 대신에 DTI 60% 적용하는 거라든지, 또 지원 대상을 현재는 한정했지만 대출 금액과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함으로써 추가 대출 금액 오용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또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라든지 향후 임대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실수요층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서 주택 매수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부도 주택 가격을 하락을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 나가고 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 나가고 있고, 지난 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부동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올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지금 부합 내지는 상승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지금 주택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또 일부 또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급매물들이 속출해 할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 주장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한번 판단을 하시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관망을 갖다 하는 그런 수요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규제 완화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갖다 지금 도모하는데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합 방식 대비 2, 3년 정도 사업 기간을 단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탁사 특례를 활용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물음표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고 또 사업 추진 속도가 생각만큼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진 않는다. 더 나아가서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키로 함으로써 주택 매수 심리 회복에 도움을 갖다 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에 따라서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좀 두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이제 관련된 시사점을 갖다가 각자가 한번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시고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전세를 살아야 돼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사점을 갖다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내용에 이제 별첨해 보시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이라든지 또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건물 토지 소유 형태에 따른 종부세 부과 방식 변경이라든지 또 정비산업의 신탁사 특례 및 기부 체납 합리화 내용이라든지 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든지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관리 방안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기엔 너무 좀 많은 것 같고 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에 역전세가 심각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전세 가격도 지금 소폭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고 주택 가격이 올 전반기보다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금리라든지 또 세계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대출 여력이라든지 또 본인의 소득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 방향을 갖다가 부동산을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이 시장에 지금 맡겨 놓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집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집값이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집값을 갖다 하락을 하는 것은 맞고 또 이제 반대로 또 집값이 또 상승을 갖다 급격하게 또 이렇게 상승하는 것까지도 지금 제한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작년과 올해 또 올 전반기를 갖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타이밍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갖다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 집 마련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한다고 하면 그건 뭐 오르고 떨어진 걸 갖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안정적으로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후, 4년 후에 이제 정말 집값이 올라가면 뭐 기분이 좋은 거고 2년 후, 4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계속 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5억을 주고 샀는데 10억이 됐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정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상황들 때문에 집을 갖다 장만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접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특히 내 여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떠나서 내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 20대에 내 집 장만을 하는 거고요. 내 여력이 된다고 하면 30대에 내 전세자금 대출을 없이 내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이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라든지 주거비 부담 완화라든지 공급 교반 확충이라든지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갖다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집이 한 채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내 집 한 채가 있는데 갈아타기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눈여겨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집이 한 채가 있고 내 이사갈 목적도 없고 내가 그냥 집은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고 그냥 뭐 거주하는 걸로만 따진다고 하면 굳이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을 갖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그냥 20년, 30년 사느니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좀 큰 집이나 아니면 또 새 집으로 또 이사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갈아타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작년 12월, 1월, 2월 달에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하셨다가 하지 못했던 분들은 올 하반기에 이런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보고 또 특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더 이상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하고 있고 조만간 금리를 또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좀 길게는 5년, 10년 정도를 갖다가 이사를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갖다가 키우신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 가지 않고 내 집을 갖다가 있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대출 이자만 감당된다고 하면 저는 6억에서 9억까지는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해도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고양시 특히 이제 고양 특례시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분당과 또 일기 신도시 중에 이제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광교라든지 경기 남부를 많이 비교하는데, 저는 고양시의 부동산 가격도 올 하반기부터는 또 일산 소사선 연결되는 8월 26일부터는 달라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장마철이라든지 또 삼복도기가 있는 7월, 8월 달이 지나고 나면 또 분위기는 또 반전될 것이다. 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이 청개구리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잖아요. 청개구리도 이제 반대로 해서 또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드는데,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부동산을 14년 동안 하면서 또 실제 내 집 마련을 했었을 때도 아무도 내 집 마련을 안 했을 때 저도 내 집 마련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어떤 그런 상황인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뭐 6개월 전에 방송이라든지 3개월 전에 방송이라든지 뭐 1개월 전에 방송이라든지 저는 뭐 똑같습니다. 내 집 마련 한 채는 필수다. 그리고 그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시기가 이왕이면 50대, 60대 하는 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30대 하면 가장 좋겠지만 20대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20, 30대 늦어도 40대에는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종잣돈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대출도 또 갚아 나가야 되고 모든 거가 이제 쉽지만은 않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단계 과정을 갖다가 내가 이것들을 주어진 이 숙명이다 아니면 주어진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수도권의 내 집 마련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20, 30대 분들이 계시면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내 집 마련에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7월 17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는 비가 조금 잦아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오늘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